그날도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벌써 4년째였죠. 처음에는 정말 완고하게 거절했었어요. 정말 왜 이래? 싫다니까. 왜 싫은데? 그냥 싫으면 싫은 거지.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 지쳐서라도 포기할 만한 시간이었는데도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계속해서 원했어요. 물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만나면서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이별이 답이다 싶었어요.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물어봤죠. 아줌마 아저씨도 아셔? 네가 허락을 해야 말하지. 나한테는 자기보다 아줌마 아저씨가 먼저였어. 그분들 허락 없이 자기랑 결혼 못해. 그렇다고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굴 필요가 있어?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결혼 안 할 건데 계속 만나? 남이 되는 게 맞잖아. 그날이요. 남자친구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걱정은 됐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비로소 나한테 정을 뗀 모양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안가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니?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네, 그럼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고아원에서 만난 가장 좋은 봉사자셨어요. 그의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제가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두 분은 주방그릇 공장 사장님 부부셨어요. 처음 만난 건 한참 사춘기 때였죠. 그때가 두 분을 처음 뵌 즈음이에요. 어머나, 넌 참 똘똘하게 생겼구나.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자라본 적이 없었어요. 사춘기가 되면서는 급격히 말수가 적어져서 선생님들이 걱정은 하셨지만 그분들이 돌봐야 할 고아원 아이들은 저 말고도 참 많았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유독 많은 관심을 주시던 분이었어요. 넌 교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 어쩜 그렇게 예쁘니? 눈만 마주쳐도 칭찬 세례를 퍼부어 주시니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저 아줌마는 누구한테나 저렇게 예쁘다 잘한다는 소리를 잘하나 보다 싶었고 그런 거라면 나한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 돌아봐도 분명 사춘기였죠. 그래서 하루는 아주머니를 지나쳐버린 적도 있어요. 학교 갔다 오는구나. 멀리서부터 어찌나 예쁘던지. 그렇게 칭찬을 쏟아놓으시는 아주머니 곁을 쌩하니 지나가 버렸어요. 제 뒤에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이 바로 옮겨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주머니는 저를 쫓아오셨어요. 너 무슨 일 있었어? 돌아보니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사실 난 네가 자꾸 신경이 쓰여. 표정도 영 어둡고 혹시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나 싶고.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관심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아주머니가 온갖 칭찬 세례를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 숙이는 정도의 반응은 했어요. 그러다 사춘기 시기가 지나가면서 점차 친해졌죠. 어머, 고백을 받았어? 네. 밸런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을 주는데 원래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좋으면 주는 거지? 그런가? 그즘 반 남자애한테 고백을 들었는데 쑥스러우면서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딸이 엄마에게 얘기하듯 그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언제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오는 봉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자꾸만 기다리게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저 멀리서 주방 그릇 사장님 부부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를 찾으시겠구나 싶어서 뛰어나갔는데 그분들이 바로 원장님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궁금한 마음에 뒤를 따라갔어요. 원장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입양을 하고 싶긴 한데 자꾸 눈에 밟혀서요. 두 분은 아드님이 있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딸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요. 둘 다 청소년기 아이들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그 점이 마음에 걸려요. 둘 다 예민할 텐데 갑자기 남매가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저야 그 애를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입양해 주시길 바라지만 또 다 큰 애들 입양이 어려운 이유도 있는 거니까요. 주방그릇 공장 사장님 부부가 입양하고 싶어하는 애가 바로 저였어요.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기 시작했죠. 솔직히 제 나이에 입양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보니 더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두 분에게서 입양 얘기를 듣진 못했어요. 제가 고3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20살이 되어 고아원에 나온 뒤에도 입양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두 분과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었죠. 제가 고아원을 나올 때 살 집도 같이 알아봐 주셨고 그 후로도 제가 홀로 서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너 독립한 기념으로 파티 어때? 제 파티요? 우리 집에서 하자. 너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해 줄게. 얼마 후 아주머니 댁에 갔더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두 분의 아들도 함께였어요. 인사해, 우리 아들이야. 너랑 남매가 될 수도 있었던 애였지? 네? 그제야 두 분 입에서 입양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널 입양할 생각이 있었어. 근데 하필 그즘 우리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내가 경황이 없었던 거 있지? 그때부터 암투병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미안해. 그때 우리 엄마 일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가족이 됐을 텐데.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입양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어.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야. 너도 알지? 네. 네가 시집갈 때도 내가 엄마 노릇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에 너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마. 아주머니의 진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도 했고 실제로 입양이 안 됐을 뿐 사실상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된 건 그 후로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였죠. 우리 사귈래? 먼저 고백을 한 건 남자친구였어요. 그날 함께 식사한 후 남자친구가 저를 역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려던 그때 남자친구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좀 더 걸을까? 결국 2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날 이후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사귀자는 그의 말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행여나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러나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했다 보니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다 좋은데 비밀 연애로 했으면 좋겠어. 비밀 연애? 누구한테 비밀로 하는데? 아줌마,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넌 부모님 마음도 모르는구나. 너 같으면 자기 아들이 고아 출신 여자애랑 사귀는 게 좋겠어? 고아가 무슨 병도 아니고 그게 뭐 어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남자친구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착한 사람. 뭐? 너 착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바로 알아봤어. 너랑 결혼할 것 같았어. 처음에는 사귀려고 그냥 하는 수작이려니 했어요. 그래도 좋았으니까 비밀로 하고 만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연애를 지속하자 결국 그의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애까지는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결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신 두 분께 저를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할 자신이 없었어요. 사회를 나와보며 제 처지가 점점 더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부모도 없지, 학력도 직업도 별거 없지. 이런 저를 며느리로 맡고 싶을 시부모가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4년을 거절하다가 결국 헤어지자고까지 했는데 그즈음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뉘앙스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다 알고 연락하신 걸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불안해서 뛰었어요. 아주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기도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도착했더니 아주머니께서 먼저 나와 계셨어요. 벌써 오셨어요? 저도 30분 일찍 온 건데. 너나 나나 늘 그렇지. 잘 지냈어? 통 얼굴을 못 봐서 이상하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랑 사귀고 있었더라? 순간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아줌마. 안 그래도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다며. 도대체 왜 헤어지는 건데? 얘기 다 못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자꾸 결혼하자고 해서요. 그게 헤어진 이유라고? 그런데 아주머니 표정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신 겁니다. 당연하죠. 저한테 아줌마 아저씨가 어떤 분인데요. 고아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처럼 대해주신 분들한테 뒤통수 칠 순 없죠. 아니, 그게 왜 우리 뒤통수 치는 일이야? 네? 솔직히 나는 너희들이 연애 얘기를 안 한 것도 많이 놀랐어. 진즉에 알았으면 같이 놀러도 다니고 했을 텐데. 나는 이제 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했거든. 아줌마, 그게 아니고요. 너희 둘 다 왜 비밀로 한 거니? 설마 우리가 반대할 줄 알았어? 남자친구는 비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자고 한 거죠. 아줌마 말이 맞아요. 저는 아줌마 아저씨가 저를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아원 봉사자로 저를 보는 거랑 아들의 여자친구로 보는 건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랬구나. 헤어지고 나니 이제야 말했나 보네요. 우리 아들 많이 아파? 네? 그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없던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네가 가주면 우리 아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길로 바로 남자친구에게 갔더니 열이 펄펄 끓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약은요? 약이 뭐야? 병원에도 다 다녀왔는데 소용이 없어. 결국 제가 옆에서 물수건 빨아다가 짜서 얹어주면서 간호를 했죠. 얼마 안 가서 다행히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나 간다. 열 떨어진 거 보고 가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지마. 정말 왜 이래? 아프다고 해서 잠깐 온 거야. 너 가면 나 또 아플 것 같은데. 뭐? 내 병은 내가 알아. 나 상사병이야. 결국 그때부터는 남자친구 부모님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연애를 이어갔어요. 오히려 두 분이 우리 결혼을 권하실 정도로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됐죠. 결국 1년도 못 가 남자친구의 진득했던 청혼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사실 저라고 왜 남자친구랑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준 사람인데 내 조건이 남자친구에게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결혼만큼은 할 수 없다고 버텨왔는데 결국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의 사랑에 설득을 당하고 만 거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국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 어떻게 이렇게 되니? 죄송해요. 결국 결혼할 거면서 남편 속만 썩이고 네가 착해서 그래. 우리도 걱정했겠지만 우리 아들이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겠지. 맞아요. 너보다 좋은 여자가 어딨어? 너처럼 착하고 좋은 아이가 또 있을 것 같아? 결국 고원에서 시작된 주방그릇 공장 사장님 부부와의 인연은 시부모님 며느리의 인연으로 이어졌어요. 남편과 다시 만나면서도 2년을 더 버틴 게 부질없었다 싶을 정도로 결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늘 불안했던 마음엔 안정감이 찾아왔고 남편과의 사이도 결혼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졌죠. 고아인 저를 며느리로 받아준 착한 시부모님과의 사이 역시 더 끈끈해졌어요. 그러다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3년 정도 외국 생활을 하게 됐어요. 공항으로 가는데 시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아쉬울 정도로 애틋했어요. 어머니, 연락 자주 드릴게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나 건강하게 잘 있다가 와. 어머니, 건강하게 잘 계셔야 해요. 아버님도요. 네가 결혼하자마자 다재생활까지 하고 고생이 많다. 우리 아들도 잘 부탁한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미국 발령으로 혼란스럽긴 했지만 남편과 둘이라면 못 해낼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시부모님이 연락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는데 며칠 만에 문자로 답이 오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편에게 말을 해도 일이 좀 바쁘신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3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시댁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여기 이사 오신 지 1년 되셨다고요? 네. 전에 살던 분들 찾으시는 거예요? 제 시부모님이세요. 이 집 경매로 넘어왔는데? 네? 그 일 이후 시부모님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라진 시부모님을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죠.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리어카에 폐지 줍는 노부부가 보이더라고요. 마침 신호에 맞춰 차를 세웠는데 아는 얼굴인 겁니다. 너무 놀라서
차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분들께 달려갔죠. 어머니! 제 목소리에 두 분이 놀라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폐지를 줍던 노부부는 5년 전에 사라진 제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란 것도 잠시 시부모님께서 눈물을 보이며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 어머님, 아버님, 대체 왜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찾은 줄 아세요? 그게 말이야. 우리 망했어. 그래서 사라지신 거예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5년을 찾아 헤맨 시부모님을 우연히 만나니 기절할 것처럼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일단 가요. 우리 폐지 가져다가 팔아야 하는데 제 차야말로 저기 그대로 서 있어요. 신호 바뀌기 전에 타야 해요. 뭐?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폐지인지 제 차인지. 결국 두 분은 제 차에 오르셨고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말씀해 주세요.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어머니 댁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알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다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희들 미국 가고 일이 터졌어. 잘 돌아가던 공장이 망했거든. 공장 문 닫은 건 확인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다 모르게 했지. 그냥 조용히 문 닫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왜요? 너희들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냥 우리가 숨어서 지내는 걸로 결론을 내렸던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였는데요? 공장 문 닫은 이유요. 전무가 횡령했어. 네?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공장 처음 열었을 때부터 같이 한 초창기 직원이었거든. 가장 믿었던 직원이 그간 횡령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바보였던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지 뭐. 근데 그 횡령을 우리가 한 것처럼 해서 손도 못 쓰고 공장은 망하고 공장 직원들은 우리를 원망했지. 그런 상황에서 너희한테 연락하면 너희는 또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올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공장 직원들은 밀린 월급 내놓으라고 난린데 줄 돈이 있어야 말이지. 결국 너희가 알면 너희가 다 도와내려고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밀린 월급은 우리가 다 줬어. 집도 팔고 이렇게 폐지도 주어서. 그 돈을 다 주고 두 분은 어디서 지내셨는데요? 우리는 뭐 그냥 반잣집 하나 월세로 얻어서 살았지. 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연락을 안 하셨어요? 공장 망한 뒤로 직원들 밀린 월급 줄 때까지 어수선하기도 했고 너희가 알면 너희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것 같아서 이제 막 결혼해서 잘 사는 너희한테 피해 주기 싫었다. 아버님, 그렇다고 그렇게 사라지시면 저희가 속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 거실에 있던 아이 사진을 본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 낳니? 그제야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던 길이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잠깐만요. 일단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뒤 아이부터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씻고 좀 쉬고 계세요. 제가 다녀와서 식사 차려드릴게요.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아유,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다녀와. 걱정은 됐지만 일단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폐지를 듣고 계셨다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일 끝나는 대로 집으로 좀 와. 지금 집에 와 계셔. 바로 갈 수 있어. 난 어린이집 가는 중이야. 그래, 알겠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왔어? 아유, 세상에. 우리 손녀 왔구나. 시어머니는 우리 딸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요? 많이 닮았어. 마침 시아버지도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기 왔니? 내가 네 할아비야? 엄마, 할아비가 뭐야? 할아버지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가 늘 말했었지? 우리 지우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고. 일이 다 끝나셔서 드디어 오신 거야. 우와, 신기하다. 딸은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 게 신기한 눈치였어요. 딸이 할아버지와 노는 사이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죠. 어머니, 음식 하셨어요? 그럼 놀면 뭐해. 된장도 있고 두부도 있길래 된장찌개 좀 끓이고 달걀도 좀 부치고. 애 배고플 거 아니야. 제가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앞으로 또 같이 먹을 날이 더 많을 텐데. 일단 먹자. 사실 우리도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어. 폐지 줍다 보면 끼니 놓칠 때가 많거든. 일단 식사부터 하는데 남편도 허겁지겁 도착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본 남편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아버지. 그러나 우리 딸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정을 좀 시켰죠. 남편도 겨우 억누르고 부모님 손을 잡더라고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우리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이셨는데요? 원래는 직원들 밀린 월급까지는 다 주고 연락할 생각이었는데 집 한 채 없이 연락하려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 너희는 분명 같이 살자고 할 텐데 아직 신혼인 너희한테 얹혀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연락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길 가다가 아내가 우연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동안 돈 좀 모았어. 우리 살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갑자기 아빠를 혼내더라고요. 아빠, 할머니한테 화내지 마. 할머니 지금 밥 먹잖아. 어? 아빠 저리 가. 할머니랑 밥 먹을 거야.
할머니 밥 맛있어. 할머니 밥? 응, 할머니 밥이야. 남편도 그제야 식탁을 보더니 어머니가 차려주신 걸 눈치채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아빠도 같이 먹어도 돼? 그래? 결국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울컥하고 말았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갑자기 예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처음으로 저 집에 초대해 주셨던 날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지. 그때도 된장찌개 끓여주셨는데 그때랑 맛이 똑같아요. 네가 내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지. 집된장을 썼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때는 시골 아는 집에서 된장을 받아서 썼었거든. 지금도 똑같이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인가 봐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끓여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나야 뭐. 아직은 우리 손녀가 뭐 좋아하는지는 모르기도 하고. 네가 아까 우리 보고 울먹이던 게 자꾸 가슴이 아파서. 그래도 좀 쉬고 계시지. 제가 차려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도 차려주고 싶었어. 내 자식들 내 밥 먹이고 싶은 걸 어떡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온 식구들 다 모여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 너희 아버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같은 마음일 거다. 그러자 우리 남편이 또 욱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밥 드신 게 오랜만은 아니고요? 여보! 그렇잖아. 폐지를 줍고 다니셨으면 집이라고 온전했겠어? 그냥 우리한테 오셨어야지. 당신 그러다 또 딸한테 혼난다. 우리 딸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빠졌어. 두 분이 너무 예뻐해 주셔서. 알았어. 천천히 얘기할게. 그래. 일단 밥 맛있게 먹자. 난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렇게 다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좋아. 보기엔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는데. 우리 건강해. 건강검진도 다 받았어. 정말요? 그럼 우리가 아프기까지 하면 너희한테 더 짐이잖아. 왜 자꾸 저희한테 짐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공장 그렇게 되고도 바로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보세요. 저희 잘 살잖아요. 너희 집에 어떻게 얹혀 살아? 왜 꼭 얹혀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을 얻어드릴 수도 있는 건데. 너희 형편에 무슨. 그런데요, 어머님, 아버님,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공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경매로 넘어갔는데 발리지 않아서. 마음 같아선 내가 공장을 다시 운영하고 싶은데. 솔직히 평생 한 일이라곤 주방 그릇 생산하는 거였는데 솔직히 무슨 낙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 네 어머니가 일단은 우리 살 집이라도 구하려면 폐지라도 열심히 줍자고 해서 하긴 했는데 가끔은 혼자 가서 공장 안을 여기저기 들여다보다가 와. 내가 손수 일군 공장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폐허가 됐나 싶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처럼 쓸쓸해. 남편도 아버님이 공장 시작하시던 무렵을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기억해요. 아버지가 공장 시작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실 엄마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냥 월급 받으며 직장 생활이나 성실히 하지. 무슨 사업이냐고요.
나는 딱 질색이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공장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근데 어떡하겠어. 남편이 한다는데 도 없는 수밖에. 다행히 공장이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나도 금세 재미를 붙였어. 돈이 벌리니까 재밌더라고. 덕분에 제가 편했죠. 엄마 아버지가 돈 잘 벌어다 주셔서 편하게 공부하고 지냈으니까요. 근데 두 분은 왜 갑자기 봉사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아유, 공장 수익이 넘치게 나니까 좋은 일을 좀 해야겠더라고. 여기저기 후원도 좀 하고 그러다 그 고아원에 주방 그릇을 후원하게 됐는데 직접 들고 가게 된 거야. 갔다가 네 와이프를 본 거고. 저는 진짜 엄마 아버지 때문에 살았네요. 덕분에 아내까지 만났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그릇을 직접 안 들고 갔으면 이렇게까지 인연이 이어졌을까 싶긴 해. 그날따라 여기저기 납품 물량이 많아서 고아원에 그릇을 가져다 줄 인력이 없었어. 그럼 우리 둘이 하자 싶어서 봉사도 할 겸 갔는데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거야. 결국 좋은 마음으로 시작된 거네요. 막말로 고아원에 그릇 가져다 주는 게 급한 일도 아니었을 텐데요. 급한 일은 아니었지만 공장에 일이 있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 주기로 마음먹은 건데 계속 못 주니까 마음 한쪽이 계속 찜찜했어. 그래서 그날은 마음 먹고 가져다 주기로 한 거야.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불쑥 또 눈시울이 그렁그렁해지셨어요. 아휴, 네가 며느리가 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런 인연으로도 안 맺어졌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입양해서 내 딸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와보니 정말 그러고도 남을 인연이었다 싶어. 엄마, 그래도 그렇게 안 된 게 저는 다행이에요. 그랬으면 우리는 남매였잖아요. 금지된 사랑을 했을 수도 있다고요. 하긴 네가 네 마누라를 오죽 좋아했니. 결혼 안 해준다고 상사병까지 걸렸으니 말 다 했지. 엄마, 애 들어요. 상사병?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그런 적 없어. 없긴 무슨. 내가 당신 병수발 들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래, 나 상사병이었다. 상사병 걸렸던 여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래, 당신이 나 잡아준 덕에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네.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죠. 내일 저랑 같이 병원부터 가요. 우리 건강검진 다 받았대도. 그래도요. 판잣집에서 사셨다면서요. 판잣집? 월세로 사신대. 일단 두 분, 저희 집이 불편하시면 계실 곳부터 구해드릴게요. 아니야. 우리 돈 모았어. 그냥 더 모으려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구할게. 그럼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구해야지. 어머니, 이 사람 말 들으세요. 일단 내일은 짐 챙겨서 저희 집으로 다시 오시고요. 조만간 편하게 지내실 곳 구해드릴게요. 그러지 말래도 우리가 왜 연락 끊고 사라졌었는지 말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고요. 결국 이렇게 다 알게 될 거. 월급쟁이들 형편 뻔한데 너희가 이렇게 무리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니? 어머니, 요즘은요. 월급만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짐 챙겨서 오고 병원부터 가자고요. 다음 날은 남편도 반차를 쓰고 퇴근하기로 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병원까지 다녀와야 해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가라고 한 거죠. 두 분이 사시던 판잣집에 가보니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말이 좋아 집이지 벽에도 벽지가 아닌 신문지가 붙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보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짐을 챙기다 말고 황급히 설명하셨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도 굳이 손 안 댔어. 어차피 새 들어 사는 집이기도 하고 곧 나갈 거였으니까. 두 분 건강이 정말 걱정되는데요. 짐 다 챙기셨어요? 짐이랄 게 뭐 있나? 집주인한테도 바로 연락해야죠. 내가 할게. 그런 뒤 병원에도 모시고 가서 유료로 건강검진도 받게 해드렸어요. 검진 후 병원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하고 나오는데 아버님께서 공장에 들렀다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는 길이니까 잠깐 보고 가도 될까? 그럼요. 아휴, 당신도 참. 그놈의 공장은 계속 들여다봐서 뭐 한다고 그래요. 본다고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 아버님, 지금 공장 상황은 어떤 거예요? 아직도 빚이 많아요?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 공장을 다시 사면 안 되냐고 했는데. 우리가 모은 거로 공장은 어림도 없지. 더더구나 다시 돌린다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한 번 망한 데다 횡령으로 망한 공장을 누가 믿어주겠니? 횡령한 전무는 잡혔어요? 못 잡았어. 외국으로 도망간 것 같더라고. 아직도 찾는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사람부터 잡아야겠네요. 잡히면 오해는 좀 풀리겠지. 그런다고 공장을 우리가 가질 수야 있겠냐마는. 공장에 들렀다가 집에 와보니 남편이 식사 준비도 다 해놨더라고요. 잘하고 오셨어요? 너희 덕분에 비싼 건강검진도 다 받고. 미안해. 사시던 집은 어땠어? 내가 사진 찍어왔어.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고 이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이런 데서 사셨다고? 그러니까 나도 속상해서 혼났어. 엄마, 아버지! 두 분이 남편의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던 시아버지께서 놀라신 건지 휘청거리셨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전무, 잡았대. 네? 지금 외국에서 잡아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있다는구나. 어머, 정말 잘 됐네요. 아니지, 이게 무슨 일이야. 평생을 가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잡았대요? 조만간 귀국한대. 드디어 이 인간을... 시어머니 손이 덜덜 떨리시더라고요. 공장 돈을 횡령한 전무가 잡혔다는 소식에 드디어 이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사실 전날 밤 남편과 상의한 게 있었거든요. 여보, 자? 막 잠들려던 남편을 깨웠어요. 응? 아니, 아직 잠깐 졸았어. 당신 피곤한 건 아는데 미리 상의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 아버님 공장 말이야. 경매로 나와 있다며. 그 공장 우리가 사들이면 어때? 그 공장을? 아버님이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서. 더더구나 두 분 잘못도 아니고.
배신당해서 공장이 망한 거라는데. 정확히 말하면 관리를 못한 것도 잘못이긴 한데 아버지가 짠하긴 하더라. 그래도 횡령한 전무 아저씨를 못 잡으면 공장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긴 힘들 거야. 당신도 알던 사람이야? 알던 아저씨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내 장난감도 많이 사주셨는데. 사람이 변하나 봐.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겠지. 뭐 막말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월급을 적게 주신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최고로 대우해 주셨지. 아무튼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좋겠네. 그럼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공장을 다시 가동한다고 해도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당신도 천성이라는 거지? 그렇게 알면 돼? 나야 뭐 당신이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면 고맙긴 한데. 그랬다가 잘 안 되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두 분 다 공장을 가동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재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 그쪽 업계에서는 워낙 신뢰받던 분들이라. 그 전무가 문제구나? 두 분이 외부에는 모든 사실을 안 알리셨으니까. 다들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공장문을 닫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렇겠네. 횡령 문제를 모르니까 더더욱. 하여튼 두 분도 정이 많으셔서 그 전무 아저씨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진 않으셨나 봐. 그래도 신고는 하셨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마 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셨을 거야. 그래서 굳이 전무가 횡령했다는 말을 해봤자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 두 분이 덮고 마신 거지. 꼭 잡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아저씨 얼굴 한번 다시 보고 싶다.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바로 다음 날 해외로 도망갔던 전무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날 저랑 남편은 시부모님께 우리 의사를 밝혔어요.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지, 그럴 거 없어. 너희들 우리 집도 구해주겠다며. 너희가 이럴까봐 우리가 사라졌던 거래도. 너희 자꾸 이러면 우리 또 사라진다. 어머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가,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남은 한이야. 일단 횡령한 전무가 잡혔다고 하니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하자. 그러면 우리 속도 좀 풀리겠지. 그렇다고 공장을 다시 운영하고 싶으신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혼내셨어요. 당신이 괜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 착한 며느리가 거기까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당장 안 해도 된다고 말해요. 나야 뭐 그냥 내 소망을 말한 건데. 여자 알았어. 나 미련 없어. 너희가 무리해서까지 공장을 사주는 건 나도 반대야. 경매값도 많이 내려갔던데요? 계속 안 팔리니까 아무래도. 근데 더는 안 떨어질 거야. 거기 부지만 해도 몇 평인데. 그럼 다시 산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겠네요? 행여 공장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부지는 우리 거잖아요. 다른 걸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이제 두 분께 더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돈 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저는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고
남편이 우리 계좌 잔액을 보여드렸어요. 금액을 본 두 분이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기지 않는지 잔액 숫자를 여러 번 다시 세셨어요. 여보, 이게 지금 맞아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맞는데? 보셨죠? 저희 돈 좀 있다니까요. 아니지, 너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언제 모은 거니? 혹시 로또라도 당첨됐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투자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뭐? 코인에 투자했다가 한창 잘 될 때 돈을 꽤 벌었어요. 코인? 네. 그래서 저희가 돈이 좀 있어요. 두 분 사실 작은 평수 아파트 정도도 해드릴 수 있고요. 공장도 지금 경매 가면 충분히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그래도 그 돈을 다 쓰면 안 되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그 외에도 투자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돈 꽤나 벌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내 거나 다름없긴 한데 아내가 먼저 공장을 다시 운영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저한테는 어머님, 아버님이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어요. 늘 혼자였던 저한테 관심도 주시고 저조차도 확신이 없는 저를 며느리로도 기꺼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신세까지 지겠어. 대신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뭔데? 이제 횡령한 점무 잡혔으니까 사람들한테 다 알리셔야 해요. 사실은 공장이 망한 이유가 횡령 때문이었다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리라는 거지? 그래야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네, 맞아요. 어차피 두 분 재산은 저희 거잖아요. 저희는 두 분 덕분에 좋은 투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네. 당신도 참. 그렇다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제안은 아니죠. 애들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2배, 3배로 불려줘야 할 텐데. 두 분 다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두 분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도 결국 제 제안을 받아주셨어요. 저는 바로 경매로 넘어간 공장부터 사들였고 얼마 후 횡령으로 공장을 망하게 했던 전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바로 경찰서에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은 자네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 못 왔어. 만나면 멱살부터 잡을 것 같다고. 사장님께도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우리가 대우를 적게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네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네한테 공장에 관한 모든 걸 상의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횡령하기도 더 쉬웠어요. 횡령한 돈은 어떻게 했어? 외국으로 들고 나갔다가 다 잃었어요. 어쩌다가? 그냥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썼다고? 날려먹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슴을 찌시더라고요. 자네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하고 인연까지 끊고 폐지 주우면서 살았어. 공장 식구들은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고 우리가 밀린 월급 주느라 집도 팔고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 앉았었어. 근데 자네는 뭐? 외국에 나가서 돈을 다 탕진해. 쉽게 번 돈이라서 그런지 쉽게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전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감옥 갈 순 없어요. 그럼 그동안 자네 처자식은 어떻게 살았는데? 제가 돈 좀 주고 갔었죠. 그 돈이 우리 돈일 거 아니야. 제발 좀 봐주세요. 지금은 다 쓰고 없대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때였어요. 웬 여자분이 급히 경찰서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전무가 그 여자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어요.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여보. 당신이 여기로 오면 어떡해? 전무 아내도 우리 시어머니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사모님, 지금껏 찾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렇게 만나네. 저희 남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 나와? 이거 남편이 저한테 주고 갔던 돈 전부예요. 저 하나도 안 쓰고 갖고 있었어요. 뭐? 시어머니가 얼떨떨한 얼굴로 전무 아내가 내민 통장을 받으셨어요. 보시더니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거 진짜일까? 확인해 봐야죠. 진짜예요. 저 한 푼도 안 썼어요. 남편이 갑자기 와서는 이 돈 가지고 애랑 지내고 있으라고, 대신 친정 근처로 가서 조용히 살고 있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는데 남편이 사라지고 며칠 뒤에 공장이 문 닫은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미 몸을 피했던 거네. 남편이 하도 다급하게 말하니까 일단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갔죠. 근데 공장 문 닫은 걸 알고 나니까 모든 정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푼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을 진즉에 갖고 날 찾아왔었어야지. 찾아갔었어요. 사시던 집으로 갔었는데 이미 안 계시더라고요. 왔었다고? 네. 어떻게든 이 돈 돌려드리고 사죄하려고 했어요. 이 돈이 남편이 횡령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 돌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우신 듯했어요. 결국 그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죠. 내일은 내가 가서 그놈을 봐야겠어. 어떻게 할까? 돈 전부는 아니어도 절반은 돌아오긴 했어. 그렇다고 횡령한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전무 집사람을 보니 짠해서 말이야. 그래서 고소를 취하해 주자고?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 전무가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 애도 아직 어릴 텐데. 그렇다고 돈을 전부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전무를 만나셨어요. 전무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시아버지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친동생처럼 대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그냥 두 분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뭐? 두 분은 늘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사시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래봤자 공장 전무인데 두 분은 공장 주인이라 자식도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돈 숨긴 거 있어 없어? 정말 없어요. 외국에서 숨어 지낼 때 다 날렸어요. 저도 그 돈 날리고 너무 괴로워서
술만 퍼마시다가 이렇게 잡혀온 거예요. 그 돈을 훔쳐갔으면 제대로 쓰기라도 하던가. 이게 대체 뭐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돌려받으신 돈을 전부 저에게 주셨어요. 남편이 살짝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공장 다시 사들인 건 우리 둘인데 왜 돈은 다 우리 와이프한테 줘요? 당연히 네 와이프한테 줘야지. 투자 잘해서 돈 불린 건 우리 며느리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두 분 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 아내한테만 주시니까 좀 섭섭한데요. 딴소리 마라. 네 와이프만큼 똑똑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 네가 힘들게 번 돈을 알아서 척척 불려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나저나 고소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직 생각 중이셔. 일단 이 돈을 돌려받았으니 너희 주는 거야. 너희가 우리한테 쓴 돈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겠지만. 저는 꽁돈 생긴 것 같고 좋은데요. 나중에 공장 잘 되는 것만 봐도 좋겠다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잘 관리해서 어머님, 아버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두 분은 그냥 즐겁게 공장도 운영하시고 건강하게만 지내주세요. 다행히 시부모님 건강검진 결과가 다 양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시부모님의 그릇 공장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전에 일하던 분들이 꽤 많이 돌아오셔서 공장은 순식간에 예전의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사장님, 사모님, 너무 그리웠어요. 저도요. 어느 공장에 가도 두 분처럼 따뜻한 사장님 내외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하는 기계 취급만 하고요.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갑자기 공장 문 닫고 월급까지 밀려서 미웠을 텐데. 결국 다 주셨잖아요. 저희는 김 전무가 횡령한 줄도 모르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갑자기 공장 문을 닫으실 분들이 아닌데. 그렇다고 공장 문 연다는 소식에 바로 달려온 거야? 잘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두 분이 얼마나 베테랑이신데. 그렇게 시부모님의 공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의 일상도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 덕분인지 얼마 전에는 또 좋은 소식이 생겼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둘째 생겼어요. 아우 세상에, 경사다 경사. 우리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우리 첫소녀는 태어날 때 못 본 게 한이었는데. 장하다 우리 며느리. 엄마, 또 며느리만 칭찬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며느리가 애 낳느라 고생이지.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엄마! 우리는 또 한바탕 웃었죠. 시부모님은 비로소 활기를 찾으셨어요. 덕분에 제 마음도 편해서인지 좋은 소식도 생겼네요. 앞으로는 가족이 헤어지는 일 없게 더 똘똘 뭉쳐서 잘 살아가려고요.